안녕하세요.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까 말까의 MC 이호선입니다. 집을 사려고 하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고 안 사자니 또 오를 것 같고 이거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유지현 대표님, 살까요? 말까요? 네, 집을 사기는 사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부담되지 않는 가격에서 적정한 가격에서 비싸지 않게 사야 된다. 야, 언제 사야 되죠? 가격이 적당할 때? 적당할 때? 아니, 언제가 적당한 거예요? 그 지역마다 다 달라요. 저희 방송을 계속 보시면 네. 저희가 이제 하나씩 지역에 맞게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희가 꼭 집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콕 집어서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또 콕 집어서.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집을 사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안 사는 게 맞아요? 집은 무조건 사는 게 맞고요. 네. 저는 이제 이주원 대표님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것 같습니다. 실거주라고 하면은 라인 나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그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까 말까 고민 상담도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오늘 오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게시판에 글이 100개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게시판에 글이 많이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조금 더 이게 주택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좀 고민들이 더 네. 많아지신 것 같고요. 좀 시장이 좀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준이 필요한데 저희 방송을 지금 4회차잖아요. 네. 3회차까지 듣다 보니까 자기 상담들, 자기가 고민하는 것들을 충분히 해소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셨나 봐요. 네. 아,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예, 뭐냐면은 이 글을 또 올려주시고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의견대로 너무 빨리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이게 걱정이 되는데 지난주에 그 혹시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제 문의하셨던 분, 예, 이 금호대우 아파트하고 이제 그 전에 살던 그 이대 입구에 네. 있는 그 럭키 아파트. 그 이제 혹시 기억나세요? 네, 시청자분들도 기억나죠. 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그분이 이제 그 김 소장님께서 1가구 2주택인데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게 낫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예.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아. 이제 제 방송을 보고 방송으로. 저랑도 개인적으로 조금 아시는 분이에요. 아, 예, 네. 그래서 카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네. 바로 그냥 그거를 매도 계약을 했다고. 아, 네. 저희 3년 방송에 안에, 3년 안에만 파시면 되는데. 네.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까 말까가 지금 시작한 지 3주, 4주밖에 안 됐는데도 네.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 한편으로는 네. 조금 더 우리 셋이 좀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해야겠다. 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네. 예정이고요. 아마 저희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끼리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좀 회의들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수적이고 안전하고 리스크가 낮고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게시판 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제 고민이나 그 상담을 원하는 글도 있었지만 투자자분들께서 막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도 뭐 하나를 더 이렇게 구입을 하시려고 그러고 이게 얼마 오를 것 같고 어디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투자 수익을 얻는지 이런 질문도 또 많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아마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로 이 다주택자들 분들, 투자자 분들이 좀 상담하실 창구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 방송을 우연히 보게 됐고 방송을 듣다 보니까 충분히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관련된 질문들 많이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순수하게 내 집 마련을 위한 네네, 방송이기 맞아요. 때문에 투자 사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좀 내 집 마련 위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린다는 것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게시판에서요, 좀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상담은 내 집 마련이라고 하세요. 근데 네. 보통 자기 집 마련할 땐 그 바운더리에서 이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까요 말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지역이 동떨어져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가 더 많이 네. 오를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에는 저희가 답변해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점. 네. 네. 그러니까 되도록 그 내 집 마련 원하시는 분들의 답변 위주로 좀 상담을 해드리고 방송에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투자 상담하시는 분들은 우리 실거주 내 집 마련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자제해 주셨으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 주간에 있었던 부동산 관련 뉴스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콕 집어서 함께 얘기해보는 부동산 이슈 토크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는요, 반포 주공 1단지 과다 이사비 논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이죠? 네, 어떻게 이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반포주공 1단지가 지금 이 동네의 가장 핫 이슈예요. 단지도 크지만 이게 이제 거의 5,400세대 정도가 될 예정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그 메인 랜드마크가 될 아파트다 보니까 두 건설사끼리 지금 경쟁이 붙은 거예요. 어디랑 어디요? 현대건설사랑 GS건설사. 네네. 이제 두 군데가 경쟁이 붙었는데 이슈가 뭐였냐면 그 원래 이사비라는 것을 줘요. 이사 갈 때 이렇게 하라고 그거를 7천만 원을 주겠다고 우와. 제시를 했어요. 7천만 원이요? 예, 이사비로.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뭐 주겠다고. 이자를 아니요, 내야 무상으로. 되나? 무상으로? 네. 무이자도 아니고 그냥 주는 거예요? 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는 이게 처음에 이주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사비 맞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네. 이주비가 있고 이사비가 있어요. 네. 이주비는 말 그대로 이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비용을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무이자 혹은 저리로요. 네네. 근데 이사비 같은 경우는 진짜 이사 비용을 그냥 공짜로 주는 거거든요. 오. 소멸성 비용이기 때문에 네. 7천만 원을 준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큰 이슈가 됐던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뭐 미리 이거 주고 나중에 건설비 거기서 이렇게 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왜냐면 이 지역이 근처가 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합원들도 이사 가시는 게 사실 지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대단지니까 또 이주 기간이 길 거잖아요. 이사도 한 2번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 수수료도 발생하고 뭐 인테리어도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러면 보통 한 4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과다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왜 문제가 됐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단 한 번도 7천만 원이란 비용을 준 적이 없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정말 상도 이상 이게 네. 좀 적정한 금액인지 과다한 금액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전체 평균 부동산 시세를 보게 되면 굉장히 큰 비용이긴 한데 그렇죠. 네. 아까 이주호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아파트가 현존하는 아파트 중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예요. 지금 평당 거의 한 1억 정도 육박한 단지이기 와. 때문에 주변에 이사를 가려고 하면은 한 10억에서 18억 정도 되는 그런 전세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3년 정도 전세 기간 동안에 발생할 이자 비용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는 7천만 원이 그렇게 과한 비용은 아닌 걸로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나라에서는 네. 과하다고 보는 거죠. 네. 나라면은 서울시와 이 국토교통부에서 맞아요. 지금 거기서 이제 안 된다고 제재한 거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과하다. 과다하다. 그러면 그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입장은 네. 얼마가 이 적정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요. 정해진 게 딱히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되게 하지 말고 그냥 딱 정해주든지 아니면 시장 논리에 맡기든지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지 자체가 이슈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리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건설사에서는 따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주변 전세값 비싸니까 고려해달라 하고 나라에서도 안 된다 하고. 예, 아니 그러면 이걸 이렇게 현대건설에서 7천만 원을 이렇게 주는 데는 7천만 원씩을 다 이제 무상으로 이사비를 다 줘도 남으니까 이렇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로 이렇게 네. 본인들도 이거를 이제 수주해서 건설하면은 좋다 결정되니까 뭐 7천만 원이든 8천만 원이든 뭐 1억이든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남는지 안 남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가 할 수는 없지만 네. 뭐 이제 믿지고 장사하는 분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남겠죠. 남으니까 네. 돈을 드릴 텐데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많은 수익이 날 것 같지는 않고요. 워낙 많은 돈이 투입된 현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반포 주공 1단지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걸 수주하게 되면 아마 강남, 그러니까 이제 강남구 압구정동이라든지 기타 등등 지역에서 수준을 계속 벌이게 될 텐데 거기서 좀 우선순위를 갖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있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네. 이제 이게 무상 7천만 원을 주는 것들이 논란이 조금 그러니까 이주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 논리에 맡기셨으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이 7천만 원을 주게 되면은 단순히 7천만 원이 그냥 시공사에서 그 조합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 이렇게 순수한 소득세가 발생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그 전체 한 1,400억 정도의 이사비가 발생되는 거래요. 그렇게 되면 1,400억에서 소득세를 띄게 되면 최소한 몇백억 정도의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복지 자금 같은 걸로 활용할 수 있는 여기가 있었었는데 그렇구나.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7천만 원씩 각 세대에 이렇게 주고 네. 거기는 또 이렇게 당연히 이제 무상으로 받은 거니까 그렇죠. 세금을 한 내는 2천만 원, 거구나. 3천만 원 정도 내야 되거든요. 야.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더 그러네요. 그러면 아예 그냥 7천만 원씩 다 주고 네. 거기서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어려우신 분 좀 도움 필요한 데다가 또 이렇게 써도 좋았을 그러니까 정리를 것 해보면 같은데. 시공사는 네. 자체 비용에서 7천만 원을
깎은 거니까 네. 시공사는 뭐 손해가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조합 입장이나 지자체 입장이나 정부 입장이나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저는 손해 볼 게 없는 일이었었거든요. 조금 그래서 그렇구나. 아쉽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현대건설하고 GS건설하고 둘이 아직까지 경쟁 중이죠? 네. 바로 오늘 오늘, 언제요? 오늘이- 언제? 지금 하고 아마 투표를 하고 있어요. 있을 예. 거예요. 아. 27일. 네, 오늘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네네. 아마 오늘 저녁 6시에 뚜껑을 열고 네.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아니, 시장에서는 결과를 어떻게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박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 원래 이제 초반에 네. GS가 먼저 치고 나갔었는데 현대건설이 7천만 원이라는 이 무상 이주비를 들고 와서 다시 또 전세가 넘어갔었어요. 오. 근데 또 그 무상 이주비가 또 취소가 됐잖아요. 야. 지금 박빙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네. 숨가빠요. 어디가 이길지 알 수 없고요.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 강남권은 레미안이 네. 이제 우세했어요. 근데 레미안이 좀 사업을 좀 접겠다 이런 얘기도 뉴스 나오잖아요. 이번에 현대건설하고 GS에서는 정말 사활을 걸고 하는 거예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됩니다. 야, 이게 그러면은 지금 이제 투표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쯤 우리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오늘 저녁 6시에 6시. 야, 우리 대국민부도 토크쇼 살까 말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6시 되면 현대건설이 이겼는지, 네, GS건설이 이겼는지 한번 결과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게 관전자 입장에서 이렇게 재밌는 시공사 선정 야. 단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여기가 그 올림픽대로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단지 맞죠? 동작대교에서 네. 반포대교 사이에 있고요. 네네. 이게 5층 저층 단지여서 네. 잘 안 보여요. 옆에 이제 아크로리버 파크라든지 높은 네네. 빌딩은 보이는데 이게 5층짜리 잘 안 보이는데 굉장히 넓고 큰 단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쯤 이게 완공될 예정이죠? 건축 기간이 30개월 이상은 될 테니까요. 아마 이제 바로 착공을 하게 되면 한 3년 정도 후에 입주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기대가 됩니다. 저는 뭐 3년 후에 네.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하지만 오늘 저녁에 있을 결과 더 궁금해집니다. 근데 호선 씨 네. 혹시 네. 결혼 때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네. 갖고 계신 분하고 혹시 예? 반포주공 1단지를 갖고 계신 분하고 결혼하시는 건 혹시?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아파트에 따라서 여자를 만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이 중요하죠. 네. 멋있습니다. 네, 네. 반포주공 1단지 사시는 분과 사랑하시면 되죠. 뭐.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함께 반포주공 1단지 과다 이사비 논란이라는 우리 제목의 기사로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살까 말까 게시판에 올라온 우리 사연을 가지고 함께 또 얘기해보고 우리 상담해보고 답변을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요, 궁금한 점이나 살까 말까 고민 있으신 분은요, 아시아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맨 위 상단 오른쪽 끝에 보시면 살까 말까 게시판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고요. 방송 때 다 소개 못 드려도 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께서 또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게시판에 대한 이용 방법을 조금 바뀌어서 설명을 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투자 상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상담 사연, 답변 사연을 드리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상담 사연과 댓글은 공개로 공개로 좋습니다. 하는 것들로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공개로 살까 말까 게시판이 운영되니까요. 우리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른 분이 올린 우리 사연과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가 남겨준 우리 댓글 보시면서 간접 경험하시면서 내공 쌓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맞아요. 사연들이 비슷비슷하고 또 처지와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공감대도 일으킬 수 있고요.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살까 말까 부동산 고민 상담소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사는 신혼 부부이신 분께서 내 집 마련 고민 상담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결혼하셨고 아이는 없습니다. 내년 3월에 만기인 2억 8천 전세로 수원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고요. 1억 5천만 원 여유 자금을 보유 중입니다. 부부 월 수입은 약 한 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평형을 선호하고 직장이 두 분 다 수원이라 수원 지역에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고요. 현재 구축 거주 중이라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고 하네요. 현재 생각하고 있는 아파트, 알아보고 있는 아파트는 권선동 아이파크 시티, 그리고 권선자이, 영흥공원 푸르지오,
광교권 신축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추천 부탁한다고 이렇게 간절히 또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주연 대표님, 생각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부부 두 분 다 수원 근처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네요. 이 부부의 상담 사연처럼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신축 아파트를 정말 좋아해요. 새 아파트가 선호해요. 좋죠. 새 아파트가 좋죠. 네. 저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자산이요, 4억 3천 정도, 이제 그 주택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있으세요. 전세금하고 여유자금을 그렇죠. 합친 합치면. 금액. 그다음에 또 부부 월 고정 수입이 좀 높습니다. 네. 600만 원이면. 오. 그래서 4억 3천에 이제 대출을 조금 하셔가지고 광교권의 신축 아파트가 가장 유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러면은 예. 우리 이주연 대표님은 광교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이렇게 사서 내 집 네. 마련해라. 네. 네. 근데 이제 사야 되는 시기가요. 조금 이쪽 지역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그 수원 인근 지역은 수원 자체에도 입주 물량이 좀 있지만 그 영향권을 받는 지역이 화성 지역이에요. 네. 화성 지역에도 입주 물량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축을 사시되 좀 기다리셨다가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18년에서 20년까지 계속 기회가 있는데요. 근데 단지별로 들어가고 싶은 입지가 있으실 거잖아요. 단지별로 다르시기 때문에 그건 좀 보셔야 네, 돼요. 이주연 대표님은 광교 지역 아파트를 2018년에서 20년 사이에 이렇게 구입하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고요. 우리 김 소장님은 네. 어떠십니까? 이분이 일단 내년 3월이 만기시래요. 네. 그래서 만기 아마 시점에 임박해서 주택을 살지 말 건지도 아마 판단을 해달라는 맞아요. 정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차피 내 집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뭐 5년, 10년 정도 산다. 라는 좀 그런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내년 3월이니까 올 아마 11월에서 12월 정도 사이에 아마 매수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추천해 주신 지역 중에 권선동 아이파크 시티 그리고 이제 연흥공원 푸르지오 네. 광교권 신축 아파트가 네네. 있는데 연흥공원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청약 가점이 높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건 확률 게임에서 당첨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희망했을 때 살 수 있는 단지는 지금 권선동 아이파크 시티와 지금 광교권의 신축 아파트인데 네. 권선동 아이파크 시티도 좋은 단지긴 하지만 권선동보다는 광교가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향후의 시세 가능성 그다음에 수요 충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도 이주연 대표님과 똑같이 광교의 신축 아파트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냥 좋은 단지 뭐 있으시면 받으셨다가 아마 올 하반기에 조금 조정을 받을 것 같긴 하거든요. 대책이 워낙 세게 나왔기 네. 때문에 그때쯤에서 실거주하실 만한 좋은 좀 단지나 동호수를 좀 발견하시면 매수하시는 것들 광교 아파트가 좀 비싸지 않나요? 어때요? 비싸죠.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지금 2억 8천 전세금과 1억 5천 여유자금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어때요? 지금 아까 30평대로 권선동 그래서. 아이파크 시티 같은 경우는 네. 대출 없이 사실 수 있는 비용이고요. 아. 그러니까 보통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내가 지금 경제적 수준보다 조금 더 높게 사시라는 추천들을 해드리거든요. 그럼 대출이 필요한데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예. 600만 원 소득이라고 하면은 한 2억대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 60, 70 정도 이자 부분만 감당하시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적 능력이 되신다고 봅니다. 야. 지금 현재는 네. 나이가 없으시지만 네. 그 전통적으로 이 인근에서 학군이 좋았던 곳은 사실 영통 지역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아직 아이가 없고 이제 향후에 아이가 생길 예정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광교는 누가 뭐래도 수원에서 가장 부자 동네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에 또 이제 학군이 자리가 잡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점점 학업 성취도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래 그래서 학군이 미래 좋아질 가치도 것이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두 분이 마음이 딱 맞았네요. 두 분께서 광교 아파트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근데요.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는 두 분이 추천을 해 주시면 절대로 책임은 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연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생각 많이 해보시고 분석도 해보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좀 물어보시고 부동산에도 여러 군데 들려보시고 그리고 최종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실 때 이분은 저희가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예.
선택의 대안을 다 주셨어요. 고르기만 하면 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재산 규모하고 희망하는 단지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안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질문이 구체적이면 좋다. 예, 그런 말씀도 네, 드립니다. 뭐 생활비도 얼마고 네네. 내가 대출이자를 얼마 내고 있어서 여유 자금이 얼마다. 그러니까 총 월급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게마다 씀씀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맞아요. 부분도 정확하게 언급해 주시면 이제 대출 이자를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추천할 아파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가능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비밀 글이 아닌 공개 글로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른 분들도 좀 보시고 간접 경험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에서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2년 전에 20평대 아파트를 매도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지역 우리 남구 쪽에 저층 아파트 찾기가 어려워 현재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격이 폭등했대요. 예,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쓰리다고 하는데요. 또한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아서 구축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2, 3년 내에 오른 가격이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조만간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예정이라서 또 가격 조정을 받을까봐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두 분 전문가님의 현명한 우리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소장님 먼저. 네. 그 부산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2016년, 뭐 2017년 초반까지도 가격이 쉬지 않고 상승한 유일한 지역입니다. 아마 서울보다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폭이라든지 기간을 보면 서울보다 훨씬 길고 더 많이 올랐습니다. 좀 길게 올랐어요. 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아파트 시세가 이렇게 장기간 동안 오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2017년 들어서 살짝 조정 장세가 들어왔었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정부의 또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로 조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지금 실거주 집이 간절히 필요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투자 생각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집을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그런 입장인데요. 이것들은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거주 주택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바로 사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왜냐하면 남구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도 구도심 중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층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남구를 선택하신 거 보니까 학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저층일수록 조금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뛰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남구가 전통적으로 부산에서는 학군이 좋은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남구에서 학군이 좋은 위치에 입지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수하셔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입주 물량이 좀 많거든요. 조정을 받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면 좀 다른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실거주라고 하면은 분명히 뭐 사시는 것들은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구에 그 물량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저희가 이제 그 계산하는 방법이 다들 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적정 물량이 부산 지역은 2만 세대를 전체가 이제 1년에 2만 세대 정도로 봐요. 근데 이제 2018년에 그 이 남구 지역은 입주 물량이 7,000세대가 좀 넘어요. 그래요? 정말 많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김 소장님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이 분이 지금 당장 실수요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주택을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2018년에 이 남구에 입주가 시작될 때 아무래도 입주를 한 번에 하게 되면 주변 가격에 좀 조정은 받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때 좀 조정받은 가격에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급한 게 없어 보이시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만약에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또 갑자기 집값이 오르면 어떡해요? 네. 집값이 또 오르면요? 그럼 제가 죄송해서 또 다른 대안을 또 그때 또 도와드릴게요. 아니, 지금 이제 좀 생각을 해서. 근데 만약에, 보통은 이 수요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주택이 일시적으로 같은 기간에 입주를 하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분양 입주권은요, 이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세대가 많아도 한 2달 정도의 기간을 주고요. 세대가 작아도 그 기간 안에 세입자를 다 찾아서 입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세값이 좀 이렇게 조정이 되고요. 이제 이사갈 집이 넉넉해지니까 순차적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가격 조정이 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분이 보신 대로 남구 쪽 아파트로 좀 알아보면 되겠죠? 이분은? 그렇죠. 남구가 아마 생활권이신 것 같고요. 가장 최적의 입지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또 구축을 알아보신다고 하는 의미가 저 정확히 좀 이해를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향후에 재건축을 될 아파트를 찾아본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신축보다 구축이 싸기 때문에 선택하는 의미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지만 만약에 그냥 선택의 문제라고 하면 좀 구축보다 신축을 추천드리고요. 좀 이종래 대표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입주 물량이 많이 몰리게 되면은 그 입주 하는 아파트에
실거주, 자가 거주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세나 월세 세입자들도 같이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료는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네. 이렇게 7천 세대에 대한 임차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전세가 같은 경우는 조정이 되기 때문에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혹시 자가가 아니라 전세 물량을 찾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단지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입지가 좋은 데들 같은 경우는 전세 금액은 조정받을 수 있지만 매매가는 거의 움직이지가 않아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래서 정말 난구에서 인기 있는 아파트다, 신축이다라고 했을 때 자가라고 했을 때는 그냥 자신 있게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예. 김 소장님은 지금이라도 만약에 내 집 마련이면 들어가라. 그렇죠. 인기가 많은 지역,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주연 대표님은 이분이 구축을 원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신규 아파트가 대단지로 입주를 할 때 그 구축의 가격을 좀 조정을 받을 거거든요. 그때 구입을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 예. 네, 알겠습니다. 판단은 네, 여러분이 직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까 말까 이렇게 두 분의 사연으로 같이 얘기를 네, 나눠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도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까 말까는 추석 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 소장님, 추석 때 뭐 하실 거예요? 저희는 차례 지내고요. 네. 또 가족들끼리 또 도란도란 얘기 나눠야죠. 뭐 부동산 얘기도 또 내 집 마련 얘기도 물론 하겠죠. 기본적으로 부동산 얘기는 꼭 끼는 것 같고요. 뭐 정치권 얘기도 하고 뭐 스포츠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까 말까는 아마 가족들이 친척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송편 먹으면서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우리 나누면 시청자분들이 도움 많이 되고 좋아할까요? 아, 명절이니까요. 명절에는 좀 고향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고향 얘기? 예. 좋아요. 예. 우리 김 소장님은 어때요? 어떤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고향 부동산 얘기 나누는. 좋아요, 고향 좋아요, 부동산 얘기. 좋아요. 그러면 네. 다음 주는 우리 그 세 분의 진행, 저와 이렇게 네. 두 분의 전문가가 살고 있는 지역과 우리 고향 네.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재밌겠네요. 네, 어디십니까, 고향이? 저는 고향이 마포구 동교동이요. 서울 마포구 네. 동교동. 네. 그리고요, 우리 이전 저는 대표님은? 서울 광진구가 고향이에요. 저는 관악구 신림동입니다, 서울. 오, 다 다 서울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우리 지역 관련된 내 집 마련 얘기, 부동산 얘기 한번 나누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유, 기대됩니다. 한 주 동안 준비해서 우리 고향과 살고 있는 동네 그리고 여러분의 상담 사연 중에 뽑아서 또 얘기 나누는 시간 추석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집 방송이죠? 특집 방송입니다. 그래서 네. 시간도 조금 길게 해서 사연을 좀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여러분 게시판에다가 글 많이 네, 올려주십시오. 오늘 함께한 대국민 부동산 톡쇼 살까 말까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네, 그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다음 주 추석 특집으로 더 길게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고 재밌는 정보 많이 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다음 주 추석 때도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까 말까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